요즘에 진짜 위기를 안 느끼는 분들이 아마 다들 없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AI로 만들고 싶다고. 그럼 이제 뭐 로봇 팔 끼고 뭐 이렇게 되는 이제 건가요? 저를 그렇게 따서 저를 이제 다른 곳에 뭐 병원이든 프레젠테이션이든 저를 파는 거예요. 그럼 저의 경쟁자가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을 좀 많이 준다 그러면 해주지 그랬어요. 거기까지 지금 좀 궁금했는데 사실 아직은 좀 열심히 뛰고 싶어서 그래서 거절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저기서 거절이라는 건 이제 숫자가 충분히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지요. 아니 근데 예. 또 얼마 전에요. 네. 이제 진짜 세상이 변했다는 걸 느낀 게 비틀즈 있죠. 비틀즈 우리 존 레논 씨 목소리 AI로 복원해갖고 네, 밴드 연주 같이 하고 해가지고 앨범 나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르더 티가 안 납니다. 유빈이 조심해요. 어허. 이미 약간 그런 아이돌 분들이 계세요. 뭔가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해요. 다 만든 거죠. CG로 만들어진 아이돌 분들도 계시고 그래. 보면서 되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를 저도 되게 많이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광고 보면은 은행 광고인데 우와 이분 누구지 했는데 진짜 AI 네. 가상의 AI 인물이 맞아요. 뭐 광고까지.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다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AI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로봇의 이 경합, 대체 현상들이 빠른 속도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일련의 기술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굉장히 괴팍하고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 5월인가요? 그 미국에서 AI 때문에 헐리우드 작가들이 아마 파업하는 사태들, 예, 이 사진에서 보이는 저 것처럼 이겼어. 헐리우드 작가들이 파업을 했죠. 미국의 한 제작사가 유명 영화를 패러디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전부 도맡아 제작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콘텐츠들과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종 콘텐츠 제작에도 AI가 깊숙이 활용되면서 미국 할리우드의 작가들은 15년 만에 파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글 쓰는 일을 AI가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 AI로부터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실상 인간들의 첫 파업인 셈입니다. 아마 올해 초에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성형 AI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챗GPT 같은 거 예, 직접 맞습니다. 써서. 이거 다 시키면 다 하죠. 그 정도로까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결국 기계의 힘만 잘 빌리면 사람 없이도 똑같은 혹은 그보다 더 나은 방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분들이 이렇게 파업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딪히게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래서 AI 규제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쪽 선을 그어갖고 사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약에 희극인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AI가 나와요. 그럼 이수지 씨로 학습을 한다. 그럼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제 고유의 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저기에 나가서 파업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근데 이수지 씨의 캐릭터가 AI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지 씨가 아프거나 뭐 아이를 키워야 되거나 막 이럴 때 그 AI가 다 수지 씨 대신 하고 돈을 벌어서 얼마를 줘.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송혜교 대사줄. 나이 먹어도. 나 돈 필요해. 얼마나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할게요. 결국에 돈인가요? 그만. 어려워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선생님 근데 지금 우리가 뭐 AI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역시 AI 시대 초기에 있는 거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이 AI와 이 작가들 간의 이 대결 구도는 사실상 끝은 그래도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각자의 장점들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제 조합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대결 구도가 굉장히 많이 전방위에 퍼질 거라는 거예요. 이 퍼지는 작업들이 이 AI와 작가들의 이 대결 구도처럼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인가는 사실은 좀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쌤, 그동안의 그 산업 변화를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러면 그 전 뭐 더 옛날 이럴 때는 어땠습니까?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1차가 있었고요. 2차, 3차, 4차까지 뭐 또 5차, 6차도 있겠죠. 이 차수가 변하면서 기존의 일자리의 내용들이 양과 질이 대폭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전환기에는 불안감도 커지고요.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사파 한번 보실까요?
여기 뭘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러라이트. 운동? 뭔가 부수는 것 같아요. 쇠 단련하고 뭐 그런 건가요? 예, 이게 수공업자들이 방직기를 그 망치로 부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부수는 거예요? 네. 방직기를 왜? 왜요? 왜지? 이게 이제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있었던 건데요. 영국의 당시는 아마 공장제 수공업이 처음 등장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 직업을 없애버린 거야.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깨는 작업. 이걸 이제 어려운 얘기로는 러다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만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머. 근데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불편해했던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기계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만드는- 일자리가? 그러니까 당시 수공업자들이 대량 실업자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 또 일하는 노동자들은 또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 기계 돌릴 분들.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 사라진 직업이 있는 것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생긴 거고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해줘야 일자리의 무궁무진한 이 창출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도 기회다. 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애플, 뭐 구글,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회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부자예요. 시가가 높아요. 플랫폼. 온라인. 맞습니다. 온라인 기업이고요. 바로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세계 시가총액 상위 이 10대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유니콘 기업들이고요. 사실 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까지 새로운 가능성은 여기서 다 만들어지고 있죠. 10년 전에는 유튜버도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돈 벌고 살지 직업으로 유튜버가 될지는 몰랐어요. 10년 전에. 그때 사실 뭐 유튜브 한다고 애들이 막 이러고 때 참 저걸로 애들 나갔구나. 어떻게 먹고 살려고. 일을 하고 뭐 현장에 가야지. 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결국은 저도 유튜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버가 됐어요. 네, 유튜버가 됐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랫폼 아이디어로 생산자와 공급자가 활동하는 공간만 만들어줬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줬거든요. 결국 이 과정 안에서 당연히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플랫폼 하나 만들었는데 배달 시장 지금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없었던 방식으로서 연결적인 아이디어. 이 하나만 있어도 새로운 시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누구든 주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면서 굉장히 유력한 비즈니스이고요.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품어 안아야 될 화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너무 큰 기업들이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왜냐하면 플랫폼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전원 참가거든요.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를 제한시키지 않아요. 누구든 할 수가 있습니다. 버틸 수만 있다면. 그럼 그 안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 잘 아시는 우리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만 하더라도 전 세계 70개국에서 뭐 1억 2천만이 지금 쓴다고 하잖아요. 해외 가면 사실상 우버로 거의 다 움직이거든요. 결국 승자는 고부가가치 산업 쪽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쌤, 이게 승차 공유 플랫폼이 생기면 기존에 있는 택시 기사님 일자리가 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수입도 줄어들 것 같고 아니면 뭐 온라인 은행이 생기면 은행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든가 은행이 문을 닫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겁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체가 되거나 혹은 없어질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무섭다고 그거 자체를 이렇게 멀리하는 방식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 교육과 지원 시스템이에요. 실제 이런 예도 많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도 보면은 디지털 금융화라고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이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끔 교육이나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사실상 전문가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행 안에서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너무 거부하거나 좀 너무 답답해할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 또 개선되는 방향이라면 그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고 올라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